안녕하세요.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의 마리입니다. 오늘도 오똑한 육아와 함께 영어 동요와 놀이 활동, 그리고 재미있는 상식까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영어 동요는 Five Little Monkeys입니다. 원숭이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엄마들이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지는 내용이지만 아이들은 방방 뛰면서 스릴 있게 넘어지기도 하고 전화놀이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요 한번 들어볼까요?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Mama called the doctor and the doctor said, No mor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자, 오늘의 똑똑한 영어 표현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표현, jumping on the bed. 여러분, 전치사 뭐 사용해야 되는지 매번 헷갈리시죠? 여기선 이렇게 외우기엔 상황도 많고 전치사도 많고 예외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동작이나 상태를 이미지화 시켜서 외워요. 아니면 상황별로 묶어서 외워보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침대 위에서 뛰고 있어요. 그건 jumping on, 위에서, on the bed. 그렇다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she is sleeping in bed. 침대와 이불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땐 in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자, 침대를 사랑하는 분들이 자주 쓸 수 있는 표현 중엔 I'm in bed reading, I'm in bed watching TV, I'm in bed having breakfast and tea 등등이 있겠죠. 물론 sleeping on the bed 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정말 침대 위에 얹혀져 있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땐 대부분 sleeping이라기보단 lying on the bed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표현입니다. fell down, fell off. 이 노래에서는 fell down과 fell off 둘 다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fell은 fall의 과거형이죠. fell off는 어떤 곳, 어떤 것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이 노래에선 침대에서부터 떨어진 거죠.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The boy fell off from the bike. 이 사진처럼요. 하지만 fell down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춰요. 바닥으로 떨어진 것. 그래서 출발점은 상관없어요. 침대 위에서 아래 바닥으로 쿵 떨어진 거를 표현하는 거죠. The dog fell down the hill. 여기서는 falling down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요. 강아지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서 바닥으로 쓰러짐, to collapse의 의미도 있어요.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았을 때 I fell down 이렇게 표현해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No more. No more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No more jumping. 이제 그만 뛰어. 이제 그만 이라는 의미로도 안 돼 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No more crying. No more chocolate 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등을 뒤에 붙여서도 사용을 하지만요. 그냥 한마디로 no more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급할 땐 짧고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상황에 대한 느낌만 떠올리셔도 영어 표현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오늘의 똑똑한 상식 알아볼게요. 가사에서 엄마가 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 개인 주치의라는 개념이 있어서 병원에 가려면 꼭 지정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가야 해요. 물론 이런 의료 서비스는 비싼 의료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한해 제공되는 것이고요.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예약이 하루 이틀 내에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주치의들은 전문의, 즉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질병이 있을 경우 다시 전문의에게 예약을 잡아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을 보면 역시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병원과 관련된 단어 두 가지. General Doctor, 일반 의사. 가족의 주치의들은 대부분 일반 의사예요. Specialist, 전문의. 특정 과를 전공해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똑똑한 놀이 활동을 살펴볼게요. 이번 활동의 목표는 숫자 세기, 뺄셈의 개념 이해, 그리고 몸의 명칭 알기, 대근육 발달입니다. 먼저 노래 가사에 맞추어 소파나 침대에서 방방 뛰어야 하는데요. 원하는 만큼의 인형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인형 친구들을 양손을 잡고 같이 뛰면 되고요. 엄마도 옆에서 인형들과 함께 같이 뛰어주시거나 인형만 옆에서 이렇게 뛰게 해주시면 돼요. 레고, 공룡, 자동차, 햄버거 등 생물이 되었든 무생물이 되었든 모두 함께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 대신 토끼나 뽀로로 등의 동물이나 캐릭터로 이름을 바꾸어서 노래를 하셔도 좋아요. 실제로 같은 종류의 동물 인형이 4개씩 집에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인형들의 이름을 계속 바꿔가며 넣으니까 단조롭지 않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딱 꽂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연장시켜서 놀아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아닌 무릎이나 팔을 다치는 신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head라는 말 대신 elbow, arm, knee, foot 등의 단어로 바꾸어서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몸의 부위에 관심을 가지고 명칭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일부러 떨어지는 척하며 살살 쿵 하는 모습을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떨어지면서 콩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자, 아기자기한 소꿉놀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인형이 한 마리씩 떨어지면 반창고를 붙여주거나 주사를 맞춰주는 병원놀이로 연장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최대한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거죠.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저희 집 토끼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괜찮을까요? 어떡해요? 이렇게요. 전화를 끊은 후 아이 몸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모기 물린 자국이라도 있으면 우리 아기 볼에 모기가 물렸네, 밴드 붙여줄게요 하면서 아이 몸에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놀이를 하면 엄마도 아이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동시에 관심과 위로의 말을 연습할 수 있고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진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Five Little Monkeys 노래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똑똑하게 오똑한 육아하세요. 안녕!